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의 내년 주가를 좋게 보면서 또 하나 언급했던 게 바로 이 파운드리에 대한 가치가 재산정될 거다라는 거였죠. 현재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시장 넘버원은 TSMC죠. 무려 50% 정도 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삼성전자. 7나노 이하의 위탁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쩌리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이 파운드리 시장은 엄청 핫해요. 얼마나 핫하냐면은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넘버원이 TSMC입니다. TSMC. 무려 380조 원. 최근에 아마 더 올라서 500조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은 D램에다가 파운드가 더해주면은 반도체 넘버원 시가총액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잘 보면서 재밌는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갖고 왔는데, 이게 2020년의 반도체 시가총액 순위잖아요. 20년 전의 반도체 시가총액 순위는 인텔이 넘버원이고 삼성전자는 이때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 밑에 있는 거의 쩌리 반도체 회사였고, 샤프가 이때는 2위였던 게 좀 인상적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여전히 인텔은 인텔인데 10년 전에 보이지도 않았던 삼성전자가 2위를 치고 올라왔죠. TSMC도 5위에서 4위가 됐으니까 나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TSMC는 20년 넘게 이 유대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단숨에 제치기에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다만 이제 타이밍적으로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좋은 게, 지금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은 공급 부족 상황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 TSMC와 삼성전자인데, TSMC로 물량이 너무나 쏠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도 마치 낙수효과처럼 물량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잡고자 삼성전자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올 4월에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라는 선포를 했어요.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금액은 약 98조 정도 됩니다. 대충 한 전체의 70%를 파운드리에 쏟겠다라는 거니까 향후 삼성전자의 미래를 이끌 사업으로 파운드리를 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가치가 대략 한 44조 정도 반영되어 있어요. TSMC 기준으로 해서 대충 한 50% 정도 할인을 해가지고 반영을 한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면 이 할인율이 50%가 아닌 40%가 되거나 30%가 되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시장 관점 삼성전자한테 좋은 점은 이제 IDM이라고 하잖아요. 종합 반도체 기업을 하던 인텔이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건 제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 텐데, IDM을 포기하고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파운드리에 위탁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애플과 구글도 반도체를 직접 설계를 하면서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량들이 만약에 삼성전자한테 오면은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근데 문제는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 의하면 시장 점유율이 더 벌어졌어요. 원래 전분기에 32.7%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36.5% 정도 더 벌어진 거고, 그리고 더 속상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과 인텔 물량을 TSMC가 수주한 것 같다라는 루머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좀 김칫국을 마셨는데 이 김칫국이 정말 김칫국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건 무슨 소리야? 그러면 왜 경쟁력에서 아직 삼성전자는 TSMC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갖고 있으면서 팹라인을 공유를 하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 중심적으로 진행되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자기들의 경쟁사잖아요. 애플과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고, 퀄컴과는 AP칩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죠.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 경쟁사들한테 굳이 맡기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거기다가 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정보들이 사내에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좀 불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테니, 그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TSMC로부터 경쟁력이 밀리는 한 요인이고, 또 다른 요인은 공정면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한테 많이 밀리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이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EUV라고 하는 노광잠부입니다. 7나노 이하부터는 이 아주 초미세한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의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구현하게 해주는 게 대당 한 1,500억 정도 되는 이 EUV 장부인데, 이거는
네덜란드의 ASMR이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수작업을 하고 아주 이 기술의 난이도가 높으니까 연간 생산 물량이 36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대부분이 다 TSMC로 가고 있다는 거죠. 누적 보유 대수로 보면은 TSMC가 60대, 삼성전자가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 10대 중에 또 일부는 D램 라인은 빠져있기 때문에 전부 다 위탁, 파운드리 라인에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드래곤께서 이번에 올 10월 달에 네덜란드를 찾아갔죠. 이 ASM을 만나가지고 노광 장비를 주소 뭐 이런 걸 부탁하기 위해서 갔던 거고 경영진과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뭐 좀 긍정적인 거는 삼성전자가 이 ASMR의 어찌됐건 지분의 1.5%를 들고 있는 주요한 주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그나마 참 다행인 요소인 거죠. 원래 이제 2012년에 ASMR이 EUV 노광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R&D 투자를 했을 거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의 주요한 고객사였던 뭐 인텔, 삼성전자, TSMC한테 지분 투자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 다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인텔이 15%, TSMC가 5%, 삼성전자가 3%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 개발이 끝나자마자 TSMC는 요 5%를 홀라당 팔고 나갔고 인텔도 뭐 요즘에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걸 지분을 많이 팔았어요. 12%를 팔아가지고 결국 남아있는 거는 3% 정도밖에 안 되고 삼성전자도 팔았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삼성전자는 1.5%를 남겼다는 거죠. 뭐 시세 차이 또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가를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뭐 주주는 혈맹관계니까 우리한테 물량을 주쇼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게 EUV 노광장비 관점에서 긍정회를 돌릴 수 있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산다는 거는 결국 코스피를 산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코스피 200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으니까 이때 35%까지 가기도 했는데 너무 이 한 종목에 대한 쏠림이 많으니까 30% 넘는 거는 좀 비중을 줄여라. 결국은 뭐 안 되긴 했지만 이런 논의를 할 만큼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뭐 코스피 산다고 하면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는 이러한 게 삼성전자의 위상인데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코스피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동학개미 운동이었잖아요. 외국인이 이렇게 코스피 주식을 순매도하는 와중에 동학개미가 올 40조 넘게 쏟아부으면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게 올해 주시장의 특징이었는데 이걸 다 개인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개미들이 또 가장 많이 산 게 또 삼성전자 주식이라서 삼성전자의 이 주주가 가운데보다 더 많아졌답니다. 무려 175만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고 바꾸면 하면은 더 이상 이제 개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서 주가를 끌어 올리기에는 조금 이제 좀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이미 너무 많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외국인이 얼마나 삼성전자 주식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낮아지면서 즉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사기 시작을 했고 10월 초에만 해도 외국인의 코스피 비중이 35.7%였는데 11월 19일 기준으로 36%가 됐으니까 외국인 비중이 거의 뭐 0.4% 정도 늘었죠. 요 며칠 사이에. 이 외국인은 주식 비중을 이 신흥국의 주식을 살 때 시가총액이 높은 우량주 중심으로 살 수밖에는 없는데 왜냐면 통상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많으니까요. 그 중에 그러다 보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담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 폭풍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사상 최고가를 찍게 된 겁니다. 이게 외국인 보유율인데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흔들흔들 할 때 삼성전자 주가도 못 넘고 있다가 외국인이 뚫어주면서 최고가를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즉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은 외국인이 결정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최근에 이 환율 약세가 삼성전자로의 자금 이동을 촉발시킨 요인이 되었다. 실제로 과거 역사를 봐도 달러 약세 시대에 많이 올랐습니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38, 0.4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은 수준이죠. 시기별로 봐도 요 시기만 빼면 평균적으로 30% 정도 오르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낸 거죠. 문제는 지금 1120원 정도 되는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더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 마지노선을 대략 11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부가 11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이 환율을 방어할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경제지표 중에서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 지표 환율이기 때문에 이 환율을 예측하는 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시그널을 읽을 수는 있는 건데, 이 기재부 차관이 미국 대선 이후로 금융환동 변동성이 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르게 읽으면 환율 변동성을 제한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이 정책 목표가 올해까지는 1,100원일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 1,120원에서 1,100원까지라고 하면은 사실상 20원 정도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 관점에서는 사실 관점에서는 올해 안에 삼성전자 주식을 살 메리트가 그다지 크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은 환율보다는 개별 주식의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만 이제 이것도 조금 시야를 넓게 보면은 내년에는 환율이 1,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조금 길게 보는 외국인 투자라고 하면은 지금 수준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정리하면은 환율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